법주님, 네. 저 그 청국장 분말 그거 하나만 주문해. 아 분말 네. 그리고 보세요. 법주님 네. 저는 청국장으로 주문해 주세요. 그래 청국장 너무 맛있어요. 된장도 있나요? 아 그럼 된장도 있어요. 청국장 있는데 된장이 있어야죠.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진산면가 010-8322-5013 어서 오세요. 예, 아유 법수님 네. 오늘도 많이 바쁘시죠? 요즘 네. 그래도 힘이 납니다. 예, 아 그런데 어제 제가 청년밥상 예, 저희가 요새 또 이제 청국장 하다가 또 메뉴를 바꿔서 김치찌개를 하는데요. 너무너무 맛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많이 후원을 해주고 또 전국 각지에서 또 외국에서도 후원을 해주셨는데 제가 합자를 부르다가 저 너무 바빠서 님자를 안 했더니 좀 그렇게 하고 또 이름을 빠뜨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님자 붙이면서 제가 조금만 부르고 또 내일은 내일 하겠습니다. 잠시 불러보겠습니다. 어제 최미리님을 마지막으로 했고요. 박향길님, 최재욱 198 등님, 088 신동삼님, 윤정옥님, 김윤희님, 김명일님, 옥순송 파동 19님, 정상명님, 032 배순희님, 금목걸이 님, 공영도님, 이부금님, 연등 장정숙님, 이병기 탄핵님, 윤진희, 김태환님, 윤진희님 뺐구나. 최순영님, 오현정님, 이영숙님, 윤진희님, 김정연님, 최정자님, 조윤영님, 장고경님, 꽃비님, 045 김현준님, 윤동근님, 또 최현성님, 최병걸님, 백주영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또 여기까지만 부르고 또 다음날 다시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밥상과 특히 198 연등기도에 이렇게 힘을 기울여 주시니까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 주변에서 우리 그 대통령께서도 힘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과일과 쌀을 많이 보내주셨고 또 다른 먹거리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밥상에 또 우리 198 등에 기도하는 저에게 힘을 내라고 여러 가지 보내주신 분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의 순서는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현재의 이 4차 변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 이제 정인으로 출석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일진, 그리고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진, 네. 그리고 이제 반가운 소식 또 두 개가 들어왔는데, 네네. 이준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이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업무에 복귀했다는 소식. 그래서 이준숙 방통위원장의 올해 운세 사주를 한번 살펴보고, 네. 그리고 또 아주 반가운 소식은 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네. 이 양자 대결에서 이제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붙었습니다만은 김문수 장관이 이겼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과 함께 김문수 장관의 사주가 어떤지 그렇게 한번 오늘 방송을 엮어볼까 합니다. 자, 법님 준비되셨나요? 네네. 예. 아, 네. 자,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이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4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매우 중요한 날인데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정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이제 정인 신문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 윤 대통령의 일진이 어떤지 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 그러면 그분이 경자생에 무자 월에 경진 일인데 오늘이 1월 23일 임진일. 관음제일이네요 오늘. 강물에 이렇게 잎을 타고 우리 관음제님께서 오셨네요. 임진일 1월 23일 목요일. 숫자로 귀신도 떴네요. 귀신이. 이거 기가 막힌 날이네요. 자, 보면은 우리 대통령께서 이거를 이제 경자 신자진 합을 이뤄서 수고를 이루는데 배가 갑진년도에 난파가 돼서 그 난파가 되는 상황에 이 무토 태산 같은 거대한 흙이 난파를 막는 중에 그래도 진토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편인성에 오늘 조금 어머니에 대한 슬픔이 오늘 조금은 덜 슬프실 것입니다. 그리고 형은 받습니다. 갑진년에 형 진진 안에서는 끓는 그 난을 겪기는 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재성이라고 해서 나의 부하 또는 내 행동 반경이 조금은 자유롭다예요. 오늘 일진에서. 그래서 무토가 이분의 월지의 무토가 임수를 보면은 다시 부기를 확정 지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하다예요. 잠시지만 하루지만 오늘 그래서 굉장히 기쁜 날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윤 대통령의 일진이 기쁜 날이다. 네네. 그러면은 오늘 그 4차 변론은 뭐 상당히 좀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일진을 살펴봤습니다만, 네.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매우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 정장 차림으로 네. 지금 정인석에 섰습니다. 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정언들을 했습니다만은 네.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지는 어떤지 한번 봐주시죠. 어떻게 되죠? 장님 한번 불러줘 보실래요? 기해요. 기회? 예. 경호. 오, 많이 발전하셨네요. 그러면 이분이 저기 59년생인가 보죠? 네, 기해생입니다. 그러면은 양력으로 6월이겠네. 그리고 이거 괜시였구나. 아까도 이분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무자월에 이 무토를 보면 굉장히 반갑다고 했거든요. 이분이 산중에 산 무인일주예요. 그래서 이분이 군인이라서가 무인이 아니라 무토라는 산의 기운, 흙의 기운과 호랑이라는 인의 기운에서 무인일날 태어났습니다. 이걸 양력으로 했을 때. 그럼 우리 윤 대통령께서 보기에 이 무토를 보면 반갑고 이 사람이 여기 월지에 토생금 하는 상관의 기운이 있는데 이 경금은 의리지압입니다. 의리. 그리고 이 돼지띠와 호랑이 날에 태어난 게 합이기 때문에 상사를 존중히 여긴다. 이 경금은 왕의 기운에 굉장히 고위층에 오르기도 했는데 이 경금을 보면서 제가 옛날에 갑자기 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전두환 전 대통령 때 장세동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 장세동 그분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장세동 그분이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방송에 나와서 그 전두환 대통령을 용안이라고 했습니다. 임금님의 얼굴. 그래가지고 그 용안이란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쪽에서들 뭔 임금이냐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기억이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장세동 씨는 각하가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쁜 얘기 들었을 때는 전부 나 장세동이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거를 봤을 때 연상이 되네요. 그래서 이분도 뭐 장세동 그분한테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듯이 굉장히 용맹하고 상사를 자기 옷사람을 잘 받드는 그 기운이 강하다. 좀 강직하다.
의리가 있고 의협심이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뭐 그 뭐지? 막 그 재판장에 나가서 제 말대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의리가 있어야 되고 의리 있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요? 글쎄 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진은 뭐 무인으로서 의리가 있는 네. 일진이다.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오늘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요약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분도 산에서 좀 태어나는데 그 산세가 깊은 데서 태어났나요? 이 59년생? 산세가 깊은데. 경남 마산인데 마산은 뭐 산세가 깊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바닷가 쪽이니까. 그럼 바다면 해중에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여기 토금 이 경금 예 어쨌든 그렇게 제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말을 전부 내가 했다는 아니지만 각하 다 아래 사람이 나를 잘못 둬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좀 하시겠죠. 뭐 사주상으로는 그러니까. 네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특히 이제 우파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응원을 받았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기각이 됐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오늘 업무 복귀를 했습니다만은 이 이준숙 방통위원장 네. 과연 이분의 사주는 어떤지 한번. 네, 그래서 자료 보듯이 61년 7월 4일 양력으로 풀어봤습니다. 시에 의해서 변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분은 신축, 소띠, 갑오, 음력으로는 5월로 봅니다. 절지, 무술. 야,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신축년 갑오월 무술일에 태어났다는 거는요. 이 무토라는 거는 굉장히 만만디, 토, 평평한 신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우리가 무토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저기냐가 아니라 이렇게 단단한 흙. 그래서 근면하고 여기에 토생금이라고 해서 식신상관이 있는데 이 식신상관은 예체능, 어떤 기회, 문장 이런 거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왜? 추구, 귀문이라고 해서 알 수 없는 신비한 기운으로 필석, 글을 잘 쓴다 또는 글로 안 가도 다른 뭐로도 가도 자기가 표현하는 그 학예에 뛰어나다. 직장인이라면은 자기 아랫사람이나 상사 일에 발벗고 나서니 이런 사람의 특징이 이 사람이 집안일을 잘해야 되는데 여자라면 이 사람은 집안일보다는 직장일, 사회일에 아랫사람, 윗사람 일에 발벗고 나서니 가정에는 소홀하고 이 신금이라는 건요 뭔가를 이렇게 수집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뭔가를 수집하는 응축되고 그래서 뭔가 수집하는 자기만의 독특한 그런 기운이 응집되어 있다. 예, 법전님의 그 말씀에 네. 잠깐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이준숙 전이 아니군요. 네. 방통위원장은 네네. 그 MBC 기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네. 글을 잘 쓰겠죠. 기자 출신이고 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종군 기자입니다. 이라크 전쟁에 오. 직접 가서 취재를 했던. 이게 귀신이 붙어서 그런 거야. 예. 귀신이 붙어서. 그래서 야, 지금 그 대단하네. 법정님께서 그 지금 사주 풀이해 주셨는데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저도 똑돌이지는 얘기예요 지금. 네. 전쟁터에. 네. 야 이거 총알. 야.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의 기자들이 종군 기자라면 네. 그 전쟁 때까지 안 가고 예. 대부분 그 이웃 국가의 네. 호텔에서 아. 옥상에서 대부분 이렇게 방송 찍고 이제 뭐 그 방송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전쟁터는 안 가요. 저 홍씨 누구처럼. 예, 그런데 이준숙 기자는 직접 대단하십니다. 예, 목숨 걸고 그 전쟁터에 뛰어들었던. 예,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예. 대단하십니다. 전설의 기자입니다. 전설의 기자입니다. 예. 야 전설의 기자입니다. 근데 그 사주 속에 그게 묻어 있군요 보니까. 예. 그래서 산 위에 산, 겹겹이 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도 지금이니까 그렇지 세월이 좋아서 그렇지 이런 분들이 산 중에 산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산 중에 산이기 때문에 여기 소나무 산 중에 산이 있어서 높은 차원의 생각을 하고
간목이 있어서 모든 행동 방면에 선이 분명하다. 흑이냐 백이냐가 분명하다. 마음의 시시비비가 분명하다예요. 요게 간목이라는 게. 요게 성산문이 간목이거든요. 3번 성산문 우리 얘기할 때 여자분을 남자에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그런데 이 글씨에서 여기 뭔가 이렇게 뭔가 찌르는 것 같죠? 뭔가 이렇게 여기 이걸 괄살이라고 해요. 괄살.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은 대수술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게 종군기자가 맞는 거예요. 대수술 또 총포탄 이런 게 있어서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일찍 형제나 또는 남편을 멀리 떠내보내기도 한다. 형제를 일찍 자기 얼마나 슬프겠어요. 형제를 일찍 떠나면 어머니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멀리 그러니까 이분의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멀리 떠내는 거죠. 형제니까 또는 남편을 저 멀리 떠나보내기도 한다. 잘 산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팔자 사주의 학문적인 것이 그렇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괄살이 있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분명하기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오래 끌었죠. 이분이 방통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죠. 예. 그래서 이런 대수술을 요하는 사주 팔자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들어가면 반드시 무슨 큰일이나 이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팔자의 요인이라고 보고요. 여하튼 무리 중에 남보다 굉장히 뛰어나다. 요거 일하는데 아름다움이 있다요. 얼굴의 아름다움이라기보다 이런 사람은 왜 어떤 남자들이 대단한 여자를 보면서 일하는 모습에 반해서 사랑을 한다. 일하는 모습에 반해서 존경한다. 이런 말이 있죠. 여기 일하는 모습이 아름답다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자 우리 각하와의 배열에서 이것도 계속 안 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하가 경진일의 무자월 이 무토를 굉장히 반긴다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무토 윤 대통령이 반기는 무토일주예요. 그러니 얼마나 보면 방긋방긋 이 사람이 좋겠어요. 응? 내가 모르는 부분을 다 가르쳐주고 편인성이거든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선생님의 마음으로 학자의 마음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전쟁터나 군이나 관계되는 거를 많이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인자예요. 시간 있어서 둘이 만나서 가리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주의 기운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 경진에서 볼 때 이 희신을 바라보면 몹시도 반갑기 때문에 이 신축생 갑오 무술월 이 이진숙을 굉장히 업무적으로 안심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술입니다. 무술날 이거는 개입니다. 개날 개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지력이 뛰어납니다. 딱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아마 암기력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날에 태어나는 사람이 일찌감치 예지력이 뛰어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분의 태몽도 어머니께서 굉장히 하다못해 관음보살님이 나오셔서 뭔가를 이렇게 문서를 주든지 이렇게 저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지만요. 요게 이제 진돗개인데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때 있죠. 임진왜란 시기에 진돗개, 그 진도에서 진돗개들이 일찍이부터 나와서 계속 몇 날 며칠 몇 달 며칠을 일제히 지졌다는 어떤 전설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실화라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임진왜란 시기에 진도에 있는 진돗개 그리고 온 나라에 있는 진돗개들이 나와서 계속 지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이런 게 전설 같은 얘기지만 실화로 있는 얘기고 물론 우리가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특별하게 이 고서에 또 아니 그 자료에 특별하게 증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물을 보면서 우리가 배가 난파되기 전에 개나 고양이나 쥐가 다 나오듯이 또 화재나 태풍이 일어나기 전에 화재가 일어날 때는 그 산에 있는 다람쥐고 오소리고 뭐고 이 동물들이 전부 많이 피신을 하듯이 이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개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지력이 뛰어나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과거에 지금 생각하는 것이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이렇게 사주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요. 예, 오늘 뭐 어찌됐든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사주가 윤석열 대통령과는 합의 들었다라고 네. 정리가 될 수 있겠고요. 기가 막힌 합의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이준숙 그 방통위원장의 이 헌재에서 탄핵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일진이 그렇네요. 아까 저 직원으로부터 아랫사람으로부터 그것도 포함되겠네요. 예,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네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네,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도 네.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기각은 윤석열 대통령의 틀림없는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네네. 예. 자, 이 요즘 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이 지지세가 이 바람몰이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시사저널이 네. 지난 18일, 네. 19일 양일간 네. 조원 CNI에 의뢰해서 네. 대한민국 만 18세 이상 1,006명에게 네. 가상 양자 대결을 붙여봤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대결에서 네. 이 김문수 장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이겼습니다. 양자 네. 대결에서. 네. 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46.4%, 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1.8%의 지지율을 얻어서 네. 이 가상 양자 대결은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이겼다는 소식 매우 반가운 소식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단순 지지율, 가상 대결의 단순 지지율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3.2% 1입니다. 네. 그리고 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19.1%. 네. 두 자릿수를 차지했다라는 게, 그리고 네. 20%에 근접했다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네. 숫자로 보여지고, 네네.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9.4%, 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8.2%,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6.1%를 획득했습니다. 네네. 자, 이렇듯이 지금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이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김문수 장관의 네. 블라인드 사주를 지난번에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직접 이제 네. 사주로서 한번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풀어주시면 시청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난세라고 하잖아요. 네. 난세의 어쨌든 영웅이시네요. 우리 문수보살님. 그렇죠. 고맙습니다. 지금 뭐, 그래서 이제 이분의 사주를 좀 보자면요. 연월일 시는 이제 저기 하지만 51년생 8월 27일 신묘 토끼띠입니다. 8월 음력으로 7월이죠. 병신 월입니다. 8월 27일은 기해일입니다. 여기 월지에 인성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교육이 좋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재물이 이렇게 합을 해서 병신합 수가 됩니다. 이게 어머니의 정성이 재물과 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아간다고 보는데, 그래서 월간의 병화가 어머니요 병신 합수로 여기 월 연지에 날아가기 때문에 어머니는 지방에 계시고 월지 신금, 여기 월지 신금과 또 해중에 임수가 배우자입니다. 장모님과 배우자가 합을 하니 어머니는 지방에 사시고, 이런 사주들은 특징이 장모님과 부인이 동주하니 처가 식구와 장모님이나 처가 식구와 나는 함께 산다. 어머니는 지방에 계시고, 이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신금, 식상이 왕하니, 여기 굉장히 신금이 굉장히 왕하다, 강하다, 뿌리가 강하다입니다. 여기 식상관의 뿌리가 신금에 강하니. 자,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잘 모르세요. 식상관, 여기 상관이든 식신이든 같이 있으면 식상관이라고 합니다. 뿌리가 왕하니 배짱은 두둑하나 식상으로 갔기 때문에 초년의 끼니가 걱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응? 이거는 사주는. 그래서 식상관이 계속 흐르고 재성으로 흐르니 젊은 혈기 때는 혈기가 굉장하니 유난히 반발심이 심하고, 응? 세상 사는데 불평이 많다. 말은 잘한다. 불평이 많다. 처음에 초반에는
세상 사는데 불평이 많아 하극상의 기질도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관으로 재주가 많습니다. 응? 재주 덩어리고 그러니 내가 기운이 왕성하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게 없어서 반골의 기질이 강하다 해도 여기 방파제가 있습니다. 대단히 우수한 병화, 인성, 어머니의 교육 이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조상님한테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태어난 것을. 자, 이 병화 자애롭고 지극한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조상님의 지극을 화생토를 받습니다. 여러분. 화생토로 받고 토생금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계속 상관으로 가니 남에게 여기저기 퍼주고 도와주면서 남의 걱정 무지 많이 합니다. 이분도 남의 걱정을 많이 하면 주머니가 얇아집니까? 두터워집니까? 얇아지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여기 신과 해중에 임수가 있어서 당장은 젊은 초중반에는 안 해도 신금의 뿌리 박은 신금과 여기 해중에 임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주 공부하는 분을 위해서 제가 여기 임수를 쓰겠습니다. 임수, 해중에 임수 요걸로 인해서 임진대운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이분이 돈이 없다 할지라도 미래의 부귀를 확정짓는 운세로 갑니다. 그래서 반골의 기질이 아니라 부귀의 귀함을 이 사람이 인식을 하는 게 36세 대운 흐르면서 운에서의 임수의 관계는 귀가 나타나는 겁니다. 부귀에서 귀 임진대운으로 흐를 때 귀에 눈을 뜨면서 인생 진로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화, 어머니, 문서, 학문의 별, 어머니에 기대고 마음으로 현상에서는 학문, 공부에 기대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로가 바뀌면서 어쨌든 그래도 36세 이후 질곡은 많아도 결국은 귀로 향하는 운세 가도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상관은 간복하게도 여기 상관은 간복하게도 충성심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충성심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병화가 누굽니까? 자, 과거의 전생의 조상에서도 임금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 사람이 자기가 모르는 조상님 대에도 또 현세에 와서 이 병화 태양은 곧 왕이지 않습니까? 직장에도 충직하게 해중의 간목 직장에도 충직하지만 해중의 간목과 여기 병화 드러난 충이라는 건 왕한테 드러나는 거니까 충의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좋고 나빠서가 아닙니다. 팔자 구조가 이 사람은 왕을 중시해서 왕 옆에 늘 있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뭐 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어도 이릅니다. 그러나 음력 8월 조금은 불리합니다. 뭔 일이 있는지 몰라도 음력으로 8월에 연과 묘에서 충이 됩니다. 이런 때 욕패로서 불리한 조합이지만 현상에서 팔자에서는요 혹시나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든지 이 사람이 청렴한 사람입니다. 청아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조상 추석쯤 되겠네요. 그때 묘유가 충 될 때 욕패지에 있을 때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거나 조상의 산소를 돌보라고 합니다. 이런 때 불가에서는 또 무속인이나 법사나 풍수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기도 발언을 하라고 하겠지만 명리에서는 조상의 산소를 돌보면 되겠다. 왜? 불리한 조합이니까 바쁘잖아요. 그럴 때 조상한테 기대기 위해서 조상의 산소를 돌보면 되겠다. 그러나 결국은 병화로 왕해로 화생토 토생금 하게 되니 청수 깨끗하면서도 고위직에 오른다. 왕 옆에 있으니까 내가 가서 아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팔자 구조에 왕이 나를 계속 부르게 돼 있습니다. 이 구조는 여기 계속 계속 금생수 토생금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그래서 말년에는 먼 훗날 말년에는 우리 인성이니까 옛날에 같으면은 왕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왕세자죠. 왕을 가리키는 선생도 되지만 후세에 와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후학도 가르치게 되는
그런 기운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사주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김문수, 문수보살 이렇게 하듯이 이 사람의 팔자는 어떤가요? 할 때는 청수함과 의리의 조합으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기세, 그 누구도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이후에 네. 급부상한 케이스로 봐야 됩니다만은 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이런 지금 지지율, 이런 네. 기세 네. 앞으로 계속 당분간 계속 유지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이런 분들은요, 그 비를 맞거나 뭔 일이 있어도 피할 도리를 안 하고요. 자기가 오로지 태양을 위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사주의 운세는 음력 8월만 빼고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계속 유지가 되고 설령 난파가 된다 해도 굳건히 일어날 수 있는 기운이 여기 병신월에 빵빵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그 문수보살님을 많은 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사랑을 하고 좋아하는데 세상이 어려울 때 영웅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청수한 분들은 자기를 드러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절이 이 사람을 불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응원을 하시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는 어쨌든 여기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이 사람은 여기 있으니까 합을 이룬다. 이런 관계는 합이다 말다가 없습니다. 난세 서로가 영혼들끼리 만난 것이니까. 설명이 잘 됐나요? 자, 여러분, 우리 문수보살님처럼 비를 맞거나 비가 온다 해도 피할 도리를 광고하지 마시고요. 명리에서 비가 올지 미리 알아서 우산을 준비하라 이런 얘기는 저는 포장하지 않습니다. 비 피하다가 비를 흠뻑 맞고 진흙탕에 굴르면 옷만 적시게 되고 체면이 구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기도로서 그냥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 중요한 방법에 기도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국태민안과 각자의 우리의 저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께 기도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음력 1월 조만간 됩니다. 입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 많이 참여하시고요. 각자의 액난과 뭐를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마음 편하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이 월강사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진선명가 010-8322-5013